북한 초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GP 초소를 항상 저희가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초장 말로는 애기병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북한 병사. 애기병사인데 되게 예쁘게 생긴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소에 그런 게 찍힌대요. 어떤 게 찍히냐? 서로 남자끼리 하는 거. 예? 애기병사인데 이제 예쁘장한 애기병사. 잠깐만요. 네, 진짜. 네, 애기 병사가 여자 병사를 얘기하는 게 남자 병사? 남자 병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대는 어쩌다 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거 이제 전남친 썰인데. 전남친 썰. 네, 전남친의 영향이 좀 있었죠. 저도 전남친이 이제 그때 당시에 ROTC셨어요. 근데 단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입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해서 ROTC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잘 지내나 이 새끼야? 니 때문에 군대 갔는. 군대에 있을 때 네.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뷔페데이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하러 대대에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용사 한 분이 음식은 안 먹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위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같이 찍어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할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잖아요. 네, 군인이었죠. 아, 근데 사진을 찍어주라. 그래, 나 나름 괜찮아 막 이러면서 괜찮았죠. 왜냐면 저는 보급소지상 하다가 이제 참모로 갔기 때문에 용사님들을 거의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지 않나. 그리고 북한군 기억이 나거든요. GP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기 GP장이랑 막 친해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 초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GP 초소를 항상 저희가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초장 말로는 애기병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북한 병사. 애기병사인데 되게 예쁘게 생긴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소에 그런 게 찍힌대요. 어떤 게 찍히냐? 서로 남자끼리 하는 거. 예? 애기병사인데 이제 예쁘장한 애기병사. 잠깐만요. 네, 진짜. 네, 애기 병사가 여자 병사를 얘기하는 게 남자 병사? 남자 병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GP의 그런 속된 말로 애기 병사가 뜨면 거기에 그 CCTV 감시 카메라를 다 잡혀요. 근데 그거를 봤다라고 했던 썰을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때 좀 충격 먹었죠. 애기 병사. 그죠? 야, 세죠 이거. 그게 남자끼리 관계를 하는 게 찍힌다고요? 북한에? 네. 그래서 그 GP에서 얘기를 들은 거여서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 그 북한의 그런 실상 같은 거를 알려니까. 그죠? 충격인데요? 키 작고 예쁜 친구들을 애기병사라 불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얘기가 세가지고. 예. 근데 애기병사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가끔씩 가야 할 일이 있었을 때 자꾸 GP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GP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GP에서 뭐 가장 잘 들리는 소리가 뭐냐. 펑펑 지뢰 터지는 소리. 제가 GOP에 올라갈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갑자기 막 빵빵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고라니들이 지뢰를 밟아서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왜냐면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뢰 터지는 소리를 뻥뻥 들으면서 올라가는. 그때 당시에 한번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차가 전복될 뻔한 거예요. 너무 길이 험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운전하시던 상사님께서 무조건 남쪽으로 틀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남쪽으로 이렇게 틀어야 된다. 핸들 팍 이렇게. 그런 썰도 기억이 납니다. 엄청 예뻐요 GOP가. 네. 거기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가로등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국경이 다 보여요. 그리고 통문 통과할 때 좀 기억이 남아요. 그 통문 통과할 때 경호 인력 있어요. 파란 깃발을 꼭 꽂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전쟁하려고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기억도 좀 있고. 그래요. 뭐 제가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 깃발을 꼭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군대가 더 힘드나요? 사회가 더 힘드나요? 저는 둘 다 힘든 것 같은데 사회가 조금 더 치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일정하게 계속 월급이 오잖아요. 네. 사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아니면 거기 적성에 맞다면 계속 하는 것도 되게 값진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후회한 적은 없나요? 후회한 적도 있죠. 왜냐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스펙이 조금 들떠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래부터 쭉 준비했던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갖추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데 이제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때가 많죠. 취업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죠. 군대랑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군대는 자본주의가 아닌데 사회는 자본주의다.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를 한다.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지금의 삶은 좀 만족하세요? 아니요. 왜냐면 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않고 사회 나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기회거든요. 그게 자신에 따라서 잘 보내냐 안 보내냐에 따라서 미래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후회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계획들을 세워놓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롤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네. 롤을 좀 줄이면 되겠네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뇌 빼놓고 딱 롤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시작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왜냐면 한번 시작하면 그런 것도 중독 세잖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스킨 사고 막 돈 벌어가지고. 스킨이 뭐예요? 이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 아이템. 해외에 살다 온 경험도 있나요? 해외 살다 온 경험은 아예 없는데 네. 이제 해외 관련된 것들은 뉴스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주식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를 요새 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방산주로 조금 재미를 봐가지고. 수익률은 좀 괜찮나요 지금? 최근에 좀 괜찮다가 어제 단타 치려고 그 분봉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타는. 근데 양치를 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잃었죠. 지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1% 정도 됩니다. 잃지 않았네요? 잃은 것도 좀 있어요. 잃은 거랑 번 거랑 합쳐서 1%. 저도 주식을 진짜 하고는 싶은데 네. 제가 거기 완전 빠져들어 버릴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네. 성격이 뭔가에 하나 꽂히면 이제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중독성 있는 것들은 시작도 안 하려고 하죠. 코인도 안 하시죠?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코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코인을 2개 사놓은 거예요. 네. 지금은 3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 나이인데 이제 3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네. 코인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군부대에 있는 용사분들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은 코인, 맞아요. 주식, 부동산 다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사실 지금 군인인데 저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진짜 전화 많이 받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딱 봐도 총각에 네. 군생활도 오래 했겠다, 월급도 많겠다. 근데 혼자 사는데 이게 쓸 돈이 없는데 돈을 꾼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코인 아니면 주식이거든요. 그지. 아니면 유흥이든지. 유흥이지. 예, 하다시피 데이터 값으로 나와 있잖아요.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수치적으로. 맞아요. 저는 수치를 많이 좀 믿거든요. 맞아요. 수치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들어갔을 때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잃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시작 못해요. 그리고 저는 요새 조금 걱정인 게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무섭습니다. 왜 전쟁이 날 것 같죠? 일단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3차 그렇죠. 대전을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북한이 어제도 방사포를 10발 정도 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 군대 갔다 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당직 근무했었을 때도 갑자기 북한 포가 찍힌 거예요. 계속 그냥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스에 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조금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 열심히 나라 지켜주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군 출신으로서 네. 좀 힘든 점이 있었다면? 여군 출신으로서 힘든 점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반대로 또 배려랑 혜택 받은 것도 많아요. 제 생각에 남성분들보다 좀 혜택 받고 배려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고 배려와 혜택도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군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안 좋게 소문이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여군이다 보니까 이제 소문 자체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성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었고. 약간 성희롱처럼? 네. 근데 어떤 게 있었까요? 좀 심한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궁금한데 한번 안 풀어주세요.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심했는데 근데 뭐 요즘엔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남초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군이 또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소외감이 들 수 있는 위치에도 있다. 그렇게도 들어요. 네. 소외감은 확실히 들 것 같아요. 소수니까. 네, 맞아요. 소수니까. 몇 명이었죠? 그때 생활할 때 여군이? 저 혼자였어요 그때는. 아 그래서 진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여군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더 좋은 부대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갈 수 있다 이러면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재밌었어요. 좋은 기억이고 잘해주신 분들도 많고 멋진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군대랑 사회랑 비교했을 때 사회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일단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왜냐면 군대에서는 또 겸직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되게 많잖아요. 경제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네. 공부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왜냐면 군대는 일과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이 사회는 그게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나태해지기 쉬운 게 또 사회다. 그게 좀 생각이 드네요. 공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면 사실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통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청년들 중에서 40만 명 정도가 지금 백수래요. 아니 수치에 굉장히 좀 능통하시네. 저 데이터과잖아요. 그러네. 네. 데이터 값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뭔가를 맞아요. 통계라든지 그런 걸 보는 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많죠. 그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타겟팅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뭐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아버지시잖아요. 네.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맥주를 구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기저귀를 많이 구매하더라. 남성들이. 그래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이렇게 두고 같이 파는 그런 전략도 많이 하죠. 그러네요. 재밌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미성년자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마트에서 구매한 기록들을 다 뽑아보니까 임신을 했다고 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할 때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할인 쿠폰을 얘한테 보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미성년자인데 왜 우리 딸 보고 임신했냐고 하냐 하면서 그 마트에 따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임신을 한 거죠. 진짜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판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데이터 시대다, 예측 시대다. 사실 유튜브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뽑아서 하는 사업이 요즘에 또 잘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시려나?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게 유튜브가 진입장벽이 되게 낮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어느 순간이 오면 재능의 영역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힘들죠. 재능의 영역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잘 벌 때는 진짜 잘 버는데 못 벌 때는 거의 뭐 못 벌기 때문에. 못 벌 때는 얼마까지도 벌어보세요? 20만 원이요,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 거의 초창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요새 그래요, 요새. 아, 진짜? 네, 진짜 요새 그래서. 격차가 심하네요. 진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잘 벌 때는 막 1000만 원까지 가는데 못 벌 때는 20만 원씩 되는 게 또 유튜브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되게 좋죠. 앞으로 유튜버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10만 유튜버 되기, 그리고 웹드라마 만들기, 이런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영상 만들 때 폼이 많이 들어가면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칠 수 있는 것들을 치는 게 더 좋다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진짜 모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쉽게 올렸는데 확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였는데 진짜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조회수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 재능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열심히 AI랑 빅데이터 공부를 더 해서 교육업 쪽으로 좀 해보자.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서 성공을 해서 마케팅 같은
연결을 해서 이제 업체 기업이랑 연결해서 타겟팅 마케팅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거 좀 관심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대학원까지 간 거면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대학, 이건 제 자랑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합격했거든요. 비전공자였었는데, 경쟁률이 1위였어요. 거의 그냥 미지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간 거니까.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AI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도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도 AI 유튜브 많이 하기 때문에 AI를 할 줄 알아야 돼요. AI를 잘 써먹느냐 안 써먹냐가 이제 5년 뒤에 판가름을 나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사 클래스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오늘 좀 재밌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상사님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도 한 번씩 놀러 와주세요. 이제 학교 거의 도착해 가네요. 이쁘게 나오나?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우유 이런 게 있어요. 연세대 학생들은 연세우유 좀 싸게 먹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정가로 받으시더라고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차 끌고 대학원을 오기 때문에 한 번 주차하면 34,500원씩 나와요. 아, 진짜로? 장난 아니죠. 제가 7시간, 8시간 동안 있으니까 비싸요, 진짜. 채워도 잠깐 되겠다. 여기가 이제 제 대학원 생활하는 곳이에요. 짠. 야, 연세대학교 학생이네요. 네, 대학원생이죠, 뭐. 오. 저는 이제 좀 수업을 늦어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들어가 봐야죠. 네.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상사 클래스 채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